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 항구 도시 인천에 살고 있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곳 바세린 이야기 TV 채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제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믿는 저의 작은 여정에 대해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여기 저 같으신 분 계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거울을 보며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던 때가 있었어요. 양볼에 점점 짙어지는 김이 눈가와 입가의 주름이 하룻밤 사이에 더 깊어진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죠. 피부는 물기 하나 없는 메마른 땅처럼 거칠었고요. 저는 적지 않은 연금을 백화점에서 파는 비싼 화장품 세트를 사는데 썼습니다. 좋다는 말만 들으면 일단 사서 써봤지만 결과는 늘 그대로였죠. 심지어 아이들의 맑고 깨끗한 모습, 옆에 늙고 지쳐 보이는 제 모습이 싫어서 손주들과 사진 찍는 것마저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몰래 속상해하던 어느 주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손녀가 집에 왔습니다. 손녀는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제 손에 작은 바세린 한 통을 조용히 쥐어주더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할머니가 이렇게 비싼 걸 써도 효과가 없는데 이걸로 뭘 하겠니? 손녀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나이대 피부는 뚜껑이 살짝 열린 물병 같은 거래요. 아무리 좋은 물 보습 크림을 부어도 수분은 계속 날아가 버리죠. 이 보습 젤리가 무슨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그저 우리 피부에 가장 좋은 것들을 날아가지 않게 꽉 막아주는 뚜껑 역할을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 단순한 한마디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50세 이후 피부 50대 이후 피부의 문제는 단순히 영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피부 본연의 수분 유지 능력이 크게 약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피부 장벽이 젊었을 때처럼 더 이상 튼튼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으로 저만의 피부 관리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공식이 아니라 꾸준함과 제 피부에 대한 이해가 전부였습니다. 그 여정 덕분에 제 피부는 점차 촉촉함과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20년은 젊어지게 한 마법은 아니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었죠. 다음 편에서는 제가 그 작은 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더 자세히 공유해 드릴게요.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바세린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바세린 이야기 TV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편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작은 바세린 한 통으로 어떻게 피부 관리 여정을 시작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좀 망설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제품이 겨울에 트는 손발에나 바르는 건 줄 알았지. 얼굴에 바르면 모공을 막거나 뾰루지가 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제 손녀가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비유하더군요. 할머니, 우리 나이대 피부는 메말라가는 작은 텃밭 같아요. 물만 주면 일반 보습 크림만 바르면 햇볕에 금방 증발해버려요. 식물 뿌리 위에 짚을 덮어주듯 흙이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얇은 막을 덮어줘야 해요. 알로에 젤은 그 텃밭에 뿌리는 시원한 물과 같다고 했어요. 수분과 피부를 진정시키는 영양소가 풍부하니까요. 그리고 저 보습 젤리가 바로 그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지핀샘이죠. 하나는 수분을 공급하고 다른 하나는 수분을 가두어 두고요. 둘이 합쳐지면 서로 도와 우리 피부를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소녀의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럴듯해서 바로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저만의 작은 습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릇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적당량의 알로에 젤을 손바닥에 덜어내는데 피부에 닿는 그 시원한 느낌이 참 좋습니다. 그런 다음 깨끗한 티스푼으로 녹도알 크기만 한 아주 적은 양의 바세린을 덜어 손바닥에 놓고 양손으로 부드럽게 비벼줍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보습 젤리만 썼을 때의 꾸덕한 느낌은 온데간데 없이 부드럽고 투명한 고급 크림처럼 녹아내립니다. 얼굴에 바를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 줍니다. 얇은 크림막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끈적이거나 무거운 느낌 없이 촉촉하고 은은한 윤기가 도는 피부를 남겨주더군요. 아, 손녀가 신신당부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방법은 꼭 저녁에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밤은 우리 피부가 햇빛과 바람 먼지로부터 벗어나 쉬는 시간이잖아요. 게다가 이 보습막은 우리가 잠든 사이 피부의 자연적인 재생 과정을 돕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처음 며칠간은 솔직히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조금 더 부드러워진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꾸준히 했습니다. 50세 이후 피부, 50대 이후 피부를 가꾸는 것은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아서 하루 이틀 만에 좋은 열매를 볼 수는 없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변화를 실감하기 시작한 건 2주, 3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세수할 때 더 이상 피부가 건조하게 당기는 느낌이 없었고 아주 부드럽고 매끄러웠습니다. 코 옆이나 볼처럼 각질이 잘 일어나던 부위도 눈에 띄게 진정되었고요. 기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맑아지고 생기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신호였지만 제게는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제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보습 젤리를 다른 재료와 섞어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저와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바세린과 알로에와 친구가 된 지 몇 주가 지나니 제 피부는 확실히 훨씬 촉촉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느껴지던 건조하고 당기는 불편함이 더는 없었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나이대 여성들의 피부 관리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개선되면 다른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피부가 촉촉해지니 양쪽 뺨에 있는 검은 잡티들이 더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머무는 손님처럼 그 잡티들은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또 손녀에게 전화해 하소연을 했습니다. 얘야 할머니, 피부가 이제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이 갈색 점들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 보여서 속상하구나. 손녀는 또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제 우리 텃밭을 조금 청소해 줘야 할 시간이에요. 그 갈색 점들은 땅 표면에 남아있는 낡은 낙엽 같은 거예요. 새롭고 밝은 새싹이 돋아날 기회를 주려면 부드럽게 쓸어내 줘야죠. 그러면서 손녀는 제게 조금은 모험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사과 식초를 활용하는 것이었죠. 사과 식초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건 냄새도 강하고 산성이라 얼굴에 발랐다가 피부가 화상이라도 입으면 큰일 나.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손녀는 어떤 것이든 양면성이 있으며 중요한 것은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사과 식초 속에 약한 산성 성분이 올바르게 희석되었을 때 표면에 늙고 어두운 각질을 아주 서서히 제거하여
기미를 옅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단독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바로 자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해줄 알뢰가 필요하고, 특히 그 아래의 연약한 피부를 보호하고 감싸줄 보호자인 저 작은 보습 젤리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어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얼굴 전체에 바르지 않고 문제가 있는 부위에만 시험 삼아 발라보았죠. 이것이 제가 했던 방법입니다. 혹시 시도해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도록 아주 자세히 공유하고 싶어요. 일주일에 딱 2번 저녁에만 하는 겁니다. 저는 손바닥에 알로에 젤 1스푼을 덜고 거기에 사과 식초 1스푼을 떨어뜨려 손가락으로 잘 섞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면봉에 살짝 묻혀 뺨의 갈색 점 위에만 아주 부드럽게 발랐습니다. 바른 직후 저는 쌀알 크기만 한 바세린을 덜어 손가락 끝에서 따뜻하게 녹인 다음 방금 사과 식초 혼합물을 바른 부위, 바로 위에 가볍게 두드려 얹었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이 얇은 보습막은 방패와 같아서 약간의 따끔거림을 즉시 진정시키고 식초의 강한 냄새도 거의 사라지게 합니다. 동시에 아래의 영양 성분을 꽉 가두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돕습니다. 저는 혼합물을 피부에 약 15분 정도만 두었고 그동안 캐모마일 차 한 잔을 우려 마신 뒤 미지근한 물로 아주 부드럽게 세안했습니다. 절대로 밤새도록 두면 안 됩니다. 50세 이후 피부, 50대 이후 피부 관리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심과 부드러움이지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약 한 달 동안 꾸준히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옛 친구들을 만나러 가볍게 화장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짙었던 갈색 점들이 조금 옅어진 것 같았어요. 제 피부톤이 더 균일해지고 밝아 보였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거울 앞에서 혼자 미소 짓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세린 이야기 TV 채널의 이 조언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귀 뒤쪽 작은 부위에 먼저 테스트해 보셔야 합니다.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다음 날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셔야 해요. 이것이 제 여정의 다음 작은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미나 잡티를 옅게 하기 위한 자신만의 비결이 있으신가요? 아래에 공유해 주세요. 저는 그저 제게 맞는 스킨케어 방법 하나만 찾으면 저의 기나긴 피부 관리 여정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기미가 옅어지고 피부가 촉촉해졌을 때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꾸준히 스킨케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난히 피부가 칙칙하고 피곤해 보이는 날들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피부의 아름다움이 단지 우리가 얼굴에 바르는 것에서만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과 정신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또다시 제 지혜로운 손녀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손녀는 작은 로즈마리 화분을 집에 가져왔습니다. 창가에 화분을 놓으며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우리 피부를 돌보는 건 이 화초를 키우는 것과 같아요. 매일 잎을 닦아 반짝이게 할 수는 있지만 뿌리에 물을 주지 않고 충분한 햇볕을 쬐어주지 않고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도록 흙을 가꿔주지 않으면 머지않아 잎은 시들어 버릴 거예요. 그 말은 정말로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잎사귀만 닦는데 급급해서 뿌리를 가꾸는 일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표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진정으로 건강한 피부는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50세 이후 피부, 50대 이후 피부를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몸 전체를 종합적으로 돌보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장 작은 것, 바로 제 부엌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혹독한 다이어트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제 몸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몸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였지만 온몸이 부드럽게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 때는 두부를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고 가끔 미역국을 끓이거나 몸에 좋은 지방이 풍부한 고등어 구이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옛날 저희 어머니께서 뼈를 푹 고아 곰국을 끓여주시며 이것이 여자들에게 보약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제야 저는 그 소박한 음식들이 피부를 탄력 있고 단단하게 만드는 영양소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간식으로는 달콤한 떡 대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작은 통에 담아두고 먹었습니다. 입도 즐겁고 피부 본연의 촉촉함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었죠. 저는 채소와 과일과 다시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겨울에는 달콤한 귤을, 여름에는 시원한 수박을 즐겼습니다. 매 식사 때마다 곁들이는 김치 한 접시는 맛도 좋지만 장 건강에도 좋았고, 저는 건강한 소화기관이 곧 맑은 피부로 드러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피부의 적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도 더 자주 연습했습니다. 여전히 손주들과 치킨도 먹으러 가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달콤한 케이크도 즐기지만 더 이상 매일 먹지는 않습니다. 기름지거나 단 음식을 많이 먹은 다음 날에는 피부가 훨씬 더 피곤하고 칙칙해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흐르자 변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피부가 날마다 더 건강해지고 혈색이 도는 것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도 더 깊이 자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 가족이 소풍을 갔습니다. 아들이 카메라를 들고 외쳤습니다. 어머니, 웃으세요. 이번에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색함이나 자신감 없는 기색 하나 없이 정말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다시 보았을 때 거기에는 세월의 주름을 간직한 62세의 할머니가 있었지만 그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고 피부는 건강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바세린 이야기 TV 채널에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여정은 작은 바세린 한 통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저를 훨씬 더 큰 길로 인도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배우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20년 젊어지는 비법이 아니라 어떤 나이에서든 즐겁고 건강하며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비결이었습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일 뿐입니다. 제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 또한 자신만의 빛나는 새 장을 써 내려가는데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만의 자기 관리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